자, 372번. 정지 상태로부터 2400V의 전해체로 가속시킨 중수소 원자 핵을 0.1 테슬라 균일한 자기장에 수직으로 입사시켰더니 이 입자는 등속 원운동을 하였다. 이 원운동의 주기는 얼마인가? 여러분들 원운동 했대요. 자기장 내에서. 그러면 뭐 90력의 역할을 뭐가 해준다고? 자기력이 해준다고. 맞아. R분의 mv 제곱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qvb. 그럼 R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qb분의 mv로 표현된다고. 맞아. 요거를 qb분의 mv가 t분의 2파이 r이죠. 그럼 r이 지워지면서 t가 qb분의 2파이 m이 돼요. 이제 때려 박으면 답이에요. 지금 주어진 게 비전하라는 말이 주어졌죠. 비전하라고. 맞아. 비전하라고 해놓고 얼마? 5 곱하기 10에 4제곱 쿨롱 퍼 킬로그램이라고 줬어요. 그럼 단위 보시라고 그런 거. 쿨롱 퍼 킬로그램이라는 얘기는 뭐 n분의 q를 얘기한 거죠. n분의 q 값이 저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b분의 2파이 그대로 두고 q분의 m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게 비전화가 된다는 얘기지. 비전화의 역수겠네. 이게 비전화의 역수가 될 거 아니야. 그죠? 단위가. 때려 박으면 답이 나올 거예요. b 값이 얼마예요? 0.1. 이 파이는 3으로 계산하라고? 3 곱하기 이거의 역수 5 곱하기 10의 4제곱분의 1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 1.2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 초. 그래서 372번 해결. 응? 이거? 비전화 5 곱하기 10. 그 옆에 뭐? 동그라미 아니. 5 곱하기 10의 4제곱 쿨롱 퍼 킬로그램. 너 안 보여서 그래? 저기 씨 고생이 많다. 373번. 여러분 자기장의 세기는 단위 면적당 지나는 자기력 선소. 소식 알죠? 그러면 그 그림을 봤을 때 어디가 가운데로 갈수록 뭐가 세진다? 자기장이 세진다는 거야. 맞아. 그 그림에서 보면 면적당 선성량이 많아질 테니까. 그럼 얘가 원운동을 할 거야. 자기장 내에서 수직하게 들어온 입자니까. 그럼 반지름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아까 나있는 조식 그대로 써볼게요. Q B분의 MV라고. 뭐가 바뀐다고? 질량하고 속도 전환은 하나도 안 바뀌잖아. 그럼 반지름은 뭐해? B의 반비례할 게 아니야. 그치? 그러면 중심 쪽으로 갈수록 자기장이 세지니까 중심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반지름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1번 궤적같이 움직이게 될 거라고. 이해됐어요? 377번. 자, 요렇게 있으면 전원축이 이렇게 돌아간다 치면 지구 북극은 자석의 무슨 극? S극.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떤 형태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될 거라고. 맞아. 자기장이 저렇게 될 거라고. 맞아요. 그러면 요쪽 방향 한 지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요쪽 방향에 접선을 그렸을 때 대충 요쪽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점에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입자가 저렇게 이동해 온다고 칠게요. 여기 보자. 여기 봐. 자, 태양풍에 의해서 플러스 입자가 전결 뛴 놈이 이렇게 밀려왔다고 치자고요. 이게 자기장 방향이고 이게 속도 방향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장 방향하고 속도 방향이 나란하면 힘 받아 안 받아? 안 받죠? 자기장 방향하고 속도가 수직일 때는 무슨 힘을 받아?
자기력을 받아. 그게 근데 뭐 구심력의 역할을 해주는 거다. 그지? 그럼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오게 되면 뭐 한다고? 요 속도 성분을 뭐로 나눈다? 자기장 방향하고 자기장의 수직한 방향으로 나누자. 뭐 하자고? 저 속도 성분을 자기장 방향하고 자기장 수직 방향으로 나누자고. 요 속도 성분을 요렇게. 그럼 요 속도 성분은 무슨 운동을 할 거라고? 원 운동을 할 거라. 맞아. 90량의 형태가 될 테니까 얘는 아무런 힘도 안 받는 거잖아. 그지? 요쪽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요쪽 방향은 어떻게 된다고? 원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야? 그 두 개가 합쳐지면 무슨 운동? 나선 운동. 무슨 운동? 나선 운동을 하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서 얘는 플러스 입자 저렇게 될 거예요. 힘. 근데 플러스 입자가 받는 힘의 방향 잡아볼까? 자기장에 저렇게 가는데 지금 전류 방향이 플러스 입자 운동 방향이니까 어느 쪽으로 힘 받아요? 저 안쪽 면으로 힘 받겠죠. 그럼 여기서 요렇게 돌 거라고. 요렇게 돌면서 극으로 딸려간다고. 맞아. 여기 운동 방향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맞아. 요렇게 원운동하면서 극으로 딸려갈 거야. 마이너스 입자는 힘 받는 게 반대죠. 그럼 여기서 반대로 돌면서 극으로 딸려갈 거야. 맞아. 그래서 요 플러스 입자 마이너스 입자 둘 다 회전 원운동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것 뿐이지 따라가는 건 더 어느 쪽? 극쪽으로 딸려가게 돼요. 그래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에 의해서 어떻게 된다고? 극쪽으로 딸려가게 돼. 그래서 오로라 현상을 극 부근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오로라가 뭐야? 그 태양풍에 의해서 뭐라고 하지? 뭐라고 말을 해? 오로라가 뭐야? 태양풍으로 그 뭐라고 써있었는데. 왜 에너지를 방출해? 여러분들 태양풍에 의해서 태양에 있던 입자들 중에서 전기를 띤 입자들이 밀려와요. 근데 그 지구 자기장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얘가 지구로 들어오지 못하고 어느 쪽으로 딸려 들어간다고? 극지방 쪽으로 딸려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전기를 띤 입자가 공기랑 부딪혀. 공기랑 부딪히면 어떻게? 공기가 에너지를 흡수했을 거 아니야. 그 공기 분자들이. 그 공기 분자들 에너지를 흡수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높아졌지? 이게 다시 또 안정해지려고 얘를 또 에너지를 방출한다고. 그게 뭐 형태로? 가시광선 형태로 나와. 그래서 초록색 또는 붉은색 형태의 안정되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응? 뭐? 안정됐다가 방출하고. 아니 충돌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를 받을 거 아니에요. 에너지 주니까 높아졌을 거라고. 그 분자 에너지 주니까 전자가 돌고 있었을 테니까. 그럼 이놈이 다시 또 안정해지면서 어떻게 된다? 그 에너지 차이 해당하는 만큼이 바깥으로 빠져나올 거라고. 그게 가시광선의 형태로 나온다고. 그게 눈에 보이는 게 오로라라고. 오케이. 그래서 극지방 쪽에서 그 북극 또는 남극 쪽에서만 뭐를 볼 수 있다? 오로라를 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라고. 이해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어느 쪽으로 딸려간다? B 쪽으로 딸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 입장에서는. 이해돼요? 79번. 안 넘어가. 자, 79번은 지금 자기장 방향대로면 문제가 말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말 되냐? 지금 요거를 입체적인 그림은 38번도요. 뭐? 78번. 말이 안 돼요? 이 그림상으로 말이 안 되지 않아? 뭐가 말이 안 돼요? 그 종이 아래쪽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자, 379번을 입체적인 그림을 평면적으로 그려볼게요. 자, 지금 요렇게 있는 거예요.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자기장이 요렇게 그림상에서는 윗방향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이런 그림이라고. 저희가 나오는 방향. 나오는 방향. 뭐가 나와? 전류가요. 아, 어떻게? 나는 그 그림에서 요쪽에서 본 거야. 어? 잠시만요. 내가 이상한 거야?
그러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눈을 감았다 끼면 다시. 아니 지금 그림을 맞지 않아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냐고. 맞지 않아요? 그거 그 주어진 그림에서 나는 어느 쪽에서 걔를 볼 거라고 오른쪽에서 볼 거라고. 오른쪽에서 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된 거라고. 네. 일단 되는 거 같긴 해요. 안 되죠. 왜 안 돼? 쌤이 잘못 아니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근데 이게 뭔가 이렇게 기울어지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려야 돼? 나이가 나오는 방. 이게 전류가 나오게 그려야 돼? 그럼 이걸 어디서 본 거야? 그럼 시선이 그러니까 선생님 그림은 이 오른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아니 왼쪽에 있는 밖에 없지 않아? 응? 그 방향.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우리가 그러니까 니들이 본 걸 얘기해.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신 건 이거고요. 저희가 본 건 이거예요.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앞면이에요. 저희가 보면 아.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가 앞면이라고? 그럼 눈을 감았다 키는 네. 순간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가려져야 돼. 그러니까 막대가 놓인 방향이 다르라요. 선생님. 아니 근데 이게 보는 건 아니 근데 그래야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를 이렇게 놔야 되는 거야? 이 그림이 입체적인 그림이 여기 보이는 나오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 보이니까 세타가 어디 거. 앞에서 볼 때 나오는 거.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면? 네. 그럼 맞아? 네. 그럼 이렇게 그리자. 그러면 안 바꿔도 되겠네. 그럼 자기장이 저렇게 가고 저렇게 나오니까 쟤는 저쪽으로 자기력 받는 거야. 그럼 이 그림이 맞겠네. 아우씨 입체적인 그림을 예쁘게 하는 거 주는데. 자, 그럼 얘가 어느 쪽 방향으로 자기력 받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자기력 받자. 이쪽으로 뭘 받는 거고 중력을 받을 거고 맞아. 그 둘이 벡터 합성해가지고 장력도 형성돼가지고 그래서 근데 뭘 구하는 거예요?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게 자기력 B, I, L일 거고요. 요게 중력 mg가 되겠죠? 요 각이 세타가 될 거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탄젠트 세타는 뭐라고 써요? 음지분의 비하니. mg분의 B, I 대문자 L로 줬나 길이가? 근데 이거 너무 그림 헷갈려요. 지금 여태껏 그 얘기 했잖아. 안 좋. 애를 안 줬어요. 안 줬어요? 네. 근데 답에 L이 나왔어요? 네. L이 주어진 거예요. 저. 문제가 쓰레기인 거지 꼴. 그럼 B는 뭐라고 써요? I, L분의 mg 탄젠트. 빠진 겁니다. 그림도 그렇고 보도 빠지고 난리가 났네. 답이 그래서 3번 380번 나는 왜 근데 이렇게 안 보이지? 희한하네. 몰라. 379번 했고 380번 380번은 뭐냐 얘 380번을 요것도 이것도 입체적으로 그려야 되는 거야? 자 요렇게 N극이고 여기와 나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도선이 있는 거고 여기 이렇게 S극이 있대요. 자 여기에 이렇게 축이 들어있고 여기 축에 도르래가 있고 여기에 10g짜리가 물체가 매달려 있대. 자 일단 전류가 어떻게 흐르는 거야?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요 자기장 내에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잖아, 그치? 자석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 막대기들이 힘을 받을 거야. 어떤 막대기들이? 왼쪽으로 왼쪽 오른쪽. 얘는 어느 쪽으로 힘 받을 거야? 아래쪽. 자기장이 절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 받네요. 자 얘는 이렇게 아래쪽으로 힘을 받아요. 얘는 위쪽으로. 위쪽이겠죠? 그럼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여기를 축으로 잡아버리게 되면 요 물체가 이 도선을 무슨 방향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안식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할 거고 요 힘도 얘를 반시계로 돌리려고 하겠지. 그 두 개가 만드는 돌림 힘하고 여기서 중력이 만드는 돌림 힘이 같으면 이 전체는 균형을 유지하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네. 맞아. 그래서 돌림 힘 평형을 쓰라는 얘기야. 자, 일단 자기력이 얼마인지부터 쓸까? 변의 길이가 10cm, 가문 횟수가 20회인 직사각형 코일. 이 가면소리 어디 있어? 정사각형 코일이 20번 감겨있다는 뜻이잖아. 어디서 이 가는 거 도대체? 아니, 그림에서는 표현이 안 돼 있고 아 그냥 그림에서는 안 보이는데 요 정사각형 코일이 20개가 감겨져 있는 놈이네. 그렇게 써있잖아. 써있기는. 가문 횟수가 20회인 정사각형 코일. 이해는 됐어요. 그림에서는 안 보여요. 자, 그럼 가볼까요? 요 F가 뭐의 형태 나올 거예요? B, I, L. 요 길이가 L이 되겠죠? 요 길이가. 요 길이는 요 길이를 뭐라고? R1이라고 하자. 그럼 B, I, L 곱하기 R1 곱하기 2 여기서 하나 있고 여기 또 하나 있으니까 그치? 곱하기 20 저런 도선이 몇 개 있으니까 20개 있으니까 그거랑 mg 곱하기 요 반지름 R2라고 합시다. R2 요게 같아야겠네. 맞으야. 숫자 넣어볼까요? B가 얼마네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제곱 곱하기 I는 얼마네요? 구해야 돼요. 아, 걔를 구하는 거예요? L이 얼마죠? 10cm. 10cm니까 0.1 R1은 0.0. 0.05 곱하기 2 곱하기 20 M이 0.01 G는 10. 답 꼬라들 보니까 9.8로 줬네요. 아 미치는 소리야. 미안해. 어쩐지 아까보다. 곱하기 R2 0.5 다시 R는 얼마예요? 아이 시끄러 씨. 반지름 2cm니까 0.02 아우 쉣. 0.40 응? 지울 거 어떻게 뭐가 지워지냐? 0.05하고 뭘 해야 없어지냐? 10의 마이너스 2제곱 요거랑 요거 곱하면 없어지냐? 아니지? 아씨 10의 마이너스 2하고 2.5 안 보여. 이게 이거랑 지워지네? 네. 그 다음에 0.01이랑 0.0. 요거랑 요거 곱하면 1인가요? 네. 요거 둘이 곱한 거 1이죠? 네. 그럼 날리면 0.2i가 0.2 0.9 이거예요? 네. 그러면 개 짜증나네. 요게 49인가요? 요것만 계산하면 49죠? 네. 0.4가 나오네. 아휴 숙자냐고. 378번 378번도 갑자기 백을 하네. 이건 뭘까요? 378번은 네. 천칭이 일단 뭐예요? 그 이렇게 저울은 아니고 저울이야 저울.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 양팔 저울. 저울 그 법원 앞에 서 있는 거 그거 저울이에요? 저울이야. 천칭. 천칭도 저울 아니야? 모르겠어요. 아 용도가 저울이야 걔. 천칭자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아 그게 2007 아 저울 들고 있는 그래 저울이라고 천칭이.
자, 얘는 수평을 이뤘대. 근데 중요한 건 그 천칭 거리로부터 양쪽의 거리가 같아요. AB하고 AD 사이의 거리가 같죠, 그죠? 그럼 양쪽에서 누르는 힘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네. 그럼 뭐랑 뭐랑 같은 거 이거는 그냥 중력하고 자기죠. 자기력이 같은 거야. 그 저거씩 써서 그냥 싸우면 돼. 그럼 mg가 b i l이니까 뭘 구하는 거야? b는 i l분의 mg가 나오겠죠. L이 아니라 d야 고마워. 그럼 i d분의 mg. 자, 381번 끝나간다. 힘들어. 그림 가는 전류가 흐르는 가늘고 무한의 긴 부직선 도선. 자, 여기가 A 이렇게 있고요. A가 B가 이렇게 있대는데 여기 좌표값이 0이고요. 여기 좌표값이 3D라고 주어졌어요. 여기 좌표값이. 그런데 제 위치 좌표에 따라서 뭐를 자기장값을 구했더니 있다고 형태가 나왔대. 그래프가. 여기가 자기장이고요. 여기가 거리입니다. 위치 x에 따라서 이게 x였고요. 근데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고 3D에서 이렇게 나오고 형태만 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아하. 일단 볼게요. 여러분들 플러스가 뭐래요? 나오는 방향은 플러스로 한다는 거죠? 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들어가고 있는 거네. 자기장이. 여기는 나오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들어갔다가 여기는 나오네. 일단 그러면 이거 가지고 A에 흐르는 전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A에 흐르는 전류는 올라가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야 돼. 내려와야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A에 흐르는 전류는 내려와요. IA. B에 흐르는 전류는 A, B 사이에 도기가 어떻게 됐다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올라가요. 올라가야겠죠? IB. 그런데 이거 보고 초반에는 누가 만든 자기장이 셀까? 당연히 B가 만든 자기장이 세겠지. 거리가 매우 가까울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역전이 됐죠. 방향이. 그럼 초반에는 무조건 B가 만든 자기장이 셀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다고? A가 만든 자기장이 세졌으니까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가 크다라는 거? IA가 IB보다 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디 가지고? 여기 가지고. 초반에는 어떻게 됐다고? B하고 개 가까우니까 B에 의한 자기장이 더 클 거라고. 그런데 좀 거리가 멀어지니까 A에 의한 자기장이 더 세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려면 A의 전류가 당연히 B보다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382번에 3번. 안 드셔도 어? 안 하셔도 안 와도 돼? 네, 하지만 안 됩니다. 자, 숙제 내드릴게요. 숙제는 383번부터 401번 395 395번. 401번까지 395번 어떤가요? 얼마? 395요 다 간다는 395? 탁탁하면 그래. 와 뭐가 깔끔한지 모르겠는데. 수련했다 가득하게 오잖아요. 선생님 아니 이런 거 똑같이 414번이 자기장 끝인 거니까 나중에 하면 그래, 한 번에 못하니까 그래 나와서. 자,
주간 테스트 풀이해드릴게. 준비가 주간 테스트 풀이 시험지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시험지를 드려야겠죠. 자, 진서, 시홍이, 수연이, 지훈이, 영서, 나로. 답을 먼저 써드릴까요? 네. 네. 1번에 주간 테스트 5회 1번의 답은 5번 2번의 답은 3번 3번의 답은 2번 4번의 답은 2번 5번의 답은 3번 6번의 답은 4 리터 퍼 세크 7번의 답은 3대 1대 2 8번의 A B분의 A는 2M1 플러스 라지 M분의 2M2 플러스 라지 M D분의 C는 3 2M1 플러스 2M2 더하기 3 라지 M 분의 M 플러스 2 M3 플러스 라지 M 이게 답입니다. 9번의 답은 4분의 루트 3 L 10번의 답은 7대 17 자 이렇게 나왔고요. 점수는 최고 점수 80점 평균은 40은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자 질문해보세요. 2번에 한 번 더 9번이요. 해주시면 안 될까요? 9번 10번이요. 10번 8번에 2분의 10. 8번에 D분의 C 7번 7번 2번 한 번 더 해주시면 안 될까요? 2번 3번. 3번 6번. 6번 오. 해봅시다. 생각보다 점수가 안 좋아. 생각보다 희한하게 2번 뭐 합시다. 자 여기서 굴러내려온 게 아니지 미끄러져 내려오는 건데 자 미끄러져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반지름이 R인 이 꼭대기에서 원운동을 하고 싶대. 그때 최소 높이 H가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거거든요. 일단 원운동을 하니까 뭐가 있어야 된다고? 구심력이 있어야겠지. 그 구심력을 도대체 누가 해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중력이랑 그렇죠. 중력하고 수직항력. 근데 뭐가 0이 되면 될 거야. 최소 속력일 때는 수직하면 중력만 가지고 원운동만 되는 거잖아. 그래서 R분의
mv 제곱이 mg가 되는 식 하나 나올 거고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하나 쓰면 mgh는 mger 플러스 2분의 1 mv 제곱. 그럼 mv 제곱이 mgr이니까 mgh는 2 mgr 플러스 2분의 1 mgr이 되죠. 이게 2분의 5니까 따라서 h가 2분의 5 r이 되겠네요. 그래서 2번은 해결. 3번은 R1과 R2를 무슨 연결한대요? 네, 똑같은 전압을 걸어둔다는 거예요. 그럼 전체 전류는 어떻게 나와요?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를 더한 것만큼 나오면 돼요. 그럼 R1의 그래프하고 R2의 그래프를 둘이 합한 형태가 뭐겠냐고. R1과 R2를 병렬 연결했어. 그러면 병렬이니까 뭐가 일정하다고? 전압이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러면 R1의 전류 그래프하고 R2의 전류 그래프를 더하시라고요. 그런 형태로 나온 건 몇 번뿐이 없다고? 2번뿐이 없다고. 6번 가볼게요. 자, 뭘 구하래요? 응? 상해 속력을 구하래. 여기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10의 속력으로 가네요. 몇 미터 앞에서? 3미터 앞에서. 그럼 일단 얘는 무슨 상이 생겨요? 무슨 거울이야? 볼록 거울이야. 무슨 상이 생겨요? 허상이 생기겠죠? 그럼 허상이 뭐 이 위치에서 생길 거 아니야. 허상이니까 반대쪽에 생길 거 아니야. 거울 반대쪽에. 그치? 그럼 제가 저 순간에 절로 가면 요게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해보면 요게 뭐가 될 거야? 닮은 형태가 돼가지고 피레식 쓰는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 이동한 게 가게 되면. 맞아? 얘가 살짝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얘도 뒤로 올라갈 거 아니냐고. 그래서 동일한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 B가 요거하고 어떻게 됐다고? 그 비율로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거울 공식 가지고 뭐 한다고? 상의 위치 B값을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A분의 플러스 B분의 1이 F분의 1이야. A값이 얼마예요? 3이에요? 네, 3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F는 얼마래요?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1. 예, 마이너스 빼먹으면 안 되죠. 네. 볼록 거울이니까 발산형이잖아. 그래서 B는 계산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5분의 6. 마이너스 5분의 6. 6? 5분의 6? 오케이. 그럼 배율이 어떻게 돼요? 배율이 5분의 2. A분의 B니까 5분의 2. 5분의 2예요? 그럼 상의 속도는 V 다시는 뭐? 배율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4가 나오겠죠. 이게 만약에 거울 쪽으로 이동해 오잖아요. 이러면 힘들어져요. 요걸 이동해 오게 되면 뭐야? 요것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이 전체 식을 뭐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미분해주면 요게 물체의 속도가 되는 거고요.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상의 속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배울 제곱에 비례하는 뭐 그런 게 나오긴 해. 근데 그거는 너무 과한 거라서 그런 문제가 나오진 않는데 지금 문제는 저거라는 거. 이해됐지? 그러면 6번 해결했고요. 뭐야 시간 아니지? 깜짝 놀랐네. 7번 7번은 이거 뭐 구하는 거죠? 전류가 무슨 전류예요 저거?
유도전도요. 유도전류 구하는 식 뭐 써야 될까요 이거? 기전력? 그러니까 패러데이 법칙 써야 돼요. 그런데 도선 자체 길이가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는 디귿자형 도선에서 나왔던 E는 BLV라는 식 기억나요? 저게 패러데이 법칙을 변형시켜서 만든 식이었잖아. 맞아. 저거 하나 써먹자고요. 근데 이게 기전력이니까 기전력은 뭐랑 비례할 거야? 전류랑 비례할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전류가 뭐에 비례할 거라고? 기전력에 비례할 거니까. 전류의 비를 구하는 게 곧 기전력의 비를 구하는 거겠죠? 자, 일단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영역 1이고요. 여기가 영역 2랍니다. 그런데 뭐래요? 영역 1하고 2하고 어디가? 여기는 B0래요. 여기는 EB0라고 주어졌습니다. 근데 방향이 같대요, 반대래요?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나왔죠? 그럼 여기를 들어가는 쪽으로 하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오는 거겠죠? 그래 놓고 P는 이렇게 가네요. 얼마짜리가 길이가 하나가 얼마인 2D인 놈인데 얼마의 속도로? V의 속도로 가. 이게 P네요. 이게 P예요. Q는요. 밑에서 자기장이 없는 영역에서 얼마의 속도로 들어와요? EV. 2V의 속도로 들어와요. 근데 여기 반이 걸쳤죠? 여기 D고 여기 D예요. 그죠? 반이 걸쳤어요. 요게 Q고요. R은 어떻게 돼요? 어휴 씨. 여기서 얼마로? 60도의 각도로 나가네요. 그죠? 얼마의 속도로? 2V의 속도로. 맞아. 자, 얘 R부터 해결해버리자. 이 60도가 되게 거슬리잖아. 그치? 그럼 이걸 뺐다 보내야 이 방향하고 이 방향으로. 그럼 요 속도는 이렇게 움직여봤자 얘는 자석 변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유도전류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럼 요것만 갖고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요건 얼마야? 2V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겠죠? 맞아요. 갑니다. P. 이 P는 요식 들어갈 거예요. 어떻게 돼요? 여기는 2B0고 여기는 B0거든요. 그럼 자기장 변화 이 B값이 얼마가 들어가야 돼? B3 3B라고 들어가야 돼. 3B0로 들어가겠죠? 곱하기 거리가 얼마라고? 요 길이가 2D 곱하기 V. Q, 이 Q는 뭐라고 써요? 자, 일단 요 놈이랑 요 놈이랑 따로따로 가자. 어? 근데 얘가 만드는 유도 전류하고 얘가 만드는 유도 전류의 방향이 같아, 반대? 반대죠. 얘는 나오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영역이고 얘는 나오는 영역이니까 얘가 만드는 거랑 얘가 만드는 게 반대니까 큰 거에서 한 거 빼버리자고. 오케이? 그럼 뭐라고 써야 돼요? 2B0 곱하기 간격 D 곱하기 2V 빼기 B0 곱하기 D 곱하기 2V. 위에 건 얼마예요? 6인가요? B0 D V고요. 밑에 건 얼마예요? 2인가요? R 가볼까요? R은 어떻게 돼요? 2B0 곱하기 길이는 2D 곱하기 2V 코사인 60. 그럼 얼마야 이건? 4네요. 4 B0 DV. 따라서 B는 몇 대 몇 대 몇이에요? 6대 2대 4. 맞아. 3대 1대 2가 되겠죠. 그래서 I P 땡땡 I Q 땡땡 I R은 6대 2대 4 곧 이렇게 나오겠네. 에이씨 4가 나와. 됐어요. 네. 8번
8번은 뭐 하라는 걸까요? 돌림 성 야, 8번에 이거 하신 분은 이것도 그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틀렸어요. 에헤이. 자, 다 쓰셨죠, 여기? 8번 보면 그림 그리기가 귀찮네. 아니요, 될거 아니, 해주세요. 뭐야? 너 이거 했냐? 아니요, 그때 이거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안 했어요. 아이씨,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면 네가 다시 시간을 오래 걸려서 한번 해보면 될 거 아니야? 해볼게요. 뭐야? 그럼 안 해도 돼? 네. 와. 땡큐. 9번 갑시다. 9번. 여러분 돌림인 평형 쓰는 거니까 꼼꼼하게 해보세요. 9번은 무슨 문제예요? 전반사 굴절률이 루트 3. 한 변의 길이가 L인 정삼각형 프리즘이 있다. 아래 그림같이 굴절률이 1인 공기 중에 이 프리즘을 놓고 프리즘의 한 면과 수직인 방향으로 면 전체에 넓게 빛을 입사시키면 프리즘 내부의 전 반사로 인해 입사면에서 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부터 빛이 외부로 빠져나오게 된다. 이때 거리 x를 구하랍니다. 여러분들 맨 끝에 이 맨 끝에 점으로 들어간 놈이 빛이 있다고 얘기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이면 보지 말고 이면 보세요. 이면. 여러분 들어갔던 게 이 면에서는 전반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튕겨나가는 게 여기선 바로 튀어나갈 때 여기서 나가는 게 아니라 여기선 처음에는 전반사가 되고 그 다음 튀어나간다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맨 끝으로 들어갈 때 이 라인에도 보면 지금 저 놈의 입사각이 얼마예요? 이 면에 대한 입사각이 법선 나와야 되니까 60도? 60도죠. 이게 입사각이니까. 네. 그럼 반사각이 얼마로 가야 돼요? 60도로 가야겠죠. 아, 네. 그럼 60도로 가게 되면 요 각을 요게 60도로 갈 테니까 요게 60도 그럼 요게 전체가 90도니까 요거 각을 2등분 할 거예요. 들어간 놈이 얘를 2등분 하게 될걸요. 이렇게 여기가 얼마가 나야 되는 거? 여기가 60도가 나야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요 각이 얼마야? 요게 30도인 거야? 네. 맞아. 근데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그럼 여기서 어쨌든 얘가 이게 직각이네요. 그럼 이렇게 빠지겠네요. 맞아요. 그럼 이게 요 길이 구하는 거 아니야? 요 길이? 이거? 요 길이 구하는 거잖아. 요 길이. 그럼 요건 뭐예요? 요 값은 전체 길이가 L이니까 이게 각을 2등분 했으니까 요게 L, 2분의 1 L인가요? 네. 맞아요? 그럼 2분의 1 L이고 여기가 이거 4분의 루트 3을. 그럼 x가 얼마야? 4분의 루트 3의 L 맞아요? 네. 네, 그렇대요. 지금 얘는 임계각의 사인값이 얼마인지 한번 구해볼게요. 얘 굴절률이 지금 얼마래요? 루트 3이라고 그랬죠? 네. 공기 굴절률 1이죠? 여러분 임계각의 사인값이 n분의 1이다 이런 식 기억나요? 그냥 가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다가 칠게요. 여기가 매질 1이고 여기가 매질 2예요. 근데 보통 매질 2는 뭐가 공기로 나와요. 공기. 얘 굴절률 n이라고 하면 얘 굴절률 얼마? 1. 공기니까. 그럼 이렇게 될 때 여기가 입사각이었다 치면 임계각이었다 치면 얘는 굴절각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90도가 되겠죠. 맞아요? 요걸 가지고 스넬 법칙을 쓰는 거예요. 사인 90
근데 사인 IC가 뭐라고? N1분의 N2, N분의 1. 그럼 사인 90도가 1이니까 임계값의 사인 값은 뭐라고? N분의 1이라고. 맞죠? 근데 얘는 지금 얼마예요? 굴절률이. 에? 문제 줬잖아. 루트 3. 그럼 사인 값이 얼마? 루트 3분의 1보다 크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고? 전반사가 일어난다 그 얘기인 거잖아. 그치? 근데 얘는 수직으로 들어가는 거잖아. 요 라인에. 그럼 꺾인 게 없이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들어갈 때 입사각이 얼마라고? 60도였잖아. 그럼 60도의 사인 값은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면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됐다고? 튀어나가지 못하고 뭐가 된다고? 전반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끝에서 여기서는 무조건 여기 어떻게 들어가든지 전반사가 다 일어날 테니까 이 면에서 튀어나가서 한 번 반사되고 그 다음에 튀어나갈 거라고. 그죠? 그래서 그 최대값은 최소값은 뭐라고? 저렇게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지. 맞죠? 자, 그래서 9번의 답은 4 루트 3L이 나오고요. 마지막 10번. 10번은 좀 귀찮게 나왔죠, 문제가. 근데 문제 잘 읽어야 돼요. 뭐라고 나왔어요, 문제에서? 내가 문제 읽냐, 씨. 자, 지금 A, B, C가 있다는 거죠. 그림은 빗면 위에 점 A, B, C를 차례를 통과하며 빗면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는 물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미끄러져 내려오는 동안 물체에는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 F인 힘이 작용한다. B에서 물체 운동 에너지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같다랍니다. 자, 10번에서요. 자, A와 B 사이와 B와 C 사이 거리는 똑같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있는 놈이 여기가 A점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가 B점이라고 할게요. 여기 이렇게 내려갔어. 여기가 C점이라고 할게요. 근데 A, B 사이의 거리하고 B와 C 사이의 거리가 어때요? 지금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A점에서 뭘 줬어요? 역학적 에너지가. 하하. A에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4, 2래요. 4, 2. 역학적 에너지가 4, 2래. 또 뭘 줬냐?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 얼마라고? 3, 2래요.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C에서가 A에서의 2배랍니다. 자, A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이거 다 써야겠네. 자, A점 운동 에너지 2K라고 할게요. A점에서 운동 에너지를 2K라고 할게요. A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래요? 써야겠다. 4, 2라고 줬죠? C점에서 뭘 줬어요? C점에서 운동 에너지가 C점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A점보다 몇 배래요? 아이씨, 문제 나만 끄나? 운동 에너지가 C점에서 아, 운동에 두 배. 문제에서 준 거잖아. 2K. 그럼 2K라고 써야겠죠? 네.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래요? 3이요. C점에서 역학적 에너지는 3, 2. 3, 2야. 그런데 지금 왜 역학적 에너지가 왜 줄죠? 마찰력. 마찰력은 없어요. F와 이런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의 힘 F가 주어졌죠. 네. 그런데 A, B 사이에서 한 일하고 B, C 사이에서 한 일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죠. 왜? 힘도 크기도 같고 도 같은 W, A, B하고 W, B, C는 아이씨 W, B, C가 나오네. W, B, C하고 어떻다고 서로
같다는 얘기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됐다는 얘기야? 여기서의 역학적 에너지가 4이고 여기서 역학적 에너지가 3이면 B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예요? 응? 역학적 에너지는 얼마냐고. 아니 한 일이 같잖아. 네. 그 2분의 7. A에서 C까지 가는데 1만큼 줄었잖아. 2만큼. 그러면 얼마? 0.5만큼 줄어야 될 거 아니야. 3.5 2가 나와야겠죠. 그죠? 네. 조건은 다 썼냐? 네, 다 쓴 것 같은데요? 그러네. 이제 뭘 거라고? A에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A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EP라고 한다고? 그럼 EK 대 EP의 비율을 거란 얘기야? 야,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얼마라고 얘기할 수 있냐? 4분의 7.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4분의 7이요. 4분의 7이요. 어떻게 알지? 같다고 했어요. 운동에 대한 미친. 어디서? 야, 안 보여. 둘째 줄이었나? 네, 둘째 줄이요. 둘째 줄. 아, B에서 운동 에너지야. B점에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 그랬지? 그럼 이거 반값이네. 맞아요. B점에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3.52니까 얼마라고? 4분의 7인가요? 맞아. 네. 그럼 또 뭐 역학적 에너지 뭐야? 잠깐만. 근데 얘가 왜 2분의 3.5이에요? 두 번째 B점에서는 위치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같다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래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가 이 둘과의 반값이라고. 그럼 문제에서 준 거고. 여러분들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EK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B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여러분들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R자 힘의 크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그럼 A에서 C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가 얼마만큼 증가했어요? 2K만큼 증가했죠? 아니지.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 증가했죠? 2K만큼 증가했지. 그러면 B까지 가는 동안 운동 에너지 얼마만큼 증가해야 돼요? 0.5 2K만큼 증가해죠. 그럼 B점에서 운동 에너지 곧 여기 4분의 7이라고 주어졌는데 여기 곧 얼마라고? 2분의 5. 2분의 3 3. 2K가 돼야겠죠. 맞아요. 그래서 2K와 2 사이의 관계식을 집어내야겠네. 그럼 2K가 얼마라고? 얼마냐 이거? 6분의 7이요. 6분의 7 2예요. 그러면 A점에서 위치 에너지가 나오겠네. 드디어 계산하면 되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A점에서의 아우 짜증나. 위치 에너지 EP는 얼마예요? 4, 2 빼기 6분의 7, 2니까 얼마야? 14. 6분의 6, 4, 24 빼기 7이니까 14야? 잠시만요. 아니. 6, 4, 24 빼기 7이면 17. 17? 6분의 17이네요. 따라서 2K 대 EP는 6분의 7, 2 땡땡 6분의 17, 2가 돼서 7대 17이라는 숫자가 나오네. 힘들어. 그 글이 안 읽히냐 잘. 그래서 문제가 조건이 되게 많아요. 이 조건도 좋고 중간에 내려오는 거리도 갖고 포텐셜은 그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읽어야 돼서 문제가 좀 풀기가 귀찮죠. 자, 3분 남았는데 숙제하세요.